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복습 아마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아서 뒷부분 이어서 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남은 시간에 두 번째 과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복소수가 이제 지수를 생각을 할 때 이 복소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n제곱해서 1이 되는 복소수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z가 그냥 실수라고 하면은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복소수로 확장을 하는 순간 서로 다른 n개의 근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n개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를 그냥 예전에 실수일 때처럼 z를 뭐 1의 n분의 사실 이것도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되고 안 되고가 나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소수 z가 복소수일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n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좋겠죠. 계산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주어진 복소수에 대해서 지수에 복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아마 과제 문제에도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이 있고, 책에 예제나 연습 문제에도 많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밑을 2로 바꿔서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z가 뭐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알파는 그냥 복소수 뭔가 있을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로그 z를 결국은 잘 계산을 했어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를 계산하는데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진수인가? 아무튼 여기 이 자리에 복소수가 들어가는 거, 로그 여기 안에 복소수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른 얘기들도 좀 더 했었는데, 뭐 알파가 유리수면은 유리수가 아니면은 값이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알파가 유리수면은 뭐 유한계로 잘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복소수에서는 얘가 1이 되는 게 제일 크리티컬했죠. 많이 제일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요게 많이 달라졌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선은 생기는 일들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요런 함수가 이제 원투원이 안 된다는 거. 저 만약에 z가 실수였으면은 2의 x제곱 당연히 증가하니까 원투원이어서 역함수를 우리가 유일하게 잘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 그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원투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2k 파이, k는 정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일은 우선 원투원이 안 되고, 또 얘가 유일하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로그가 유일하게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값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래서 뭐 문제 같은 거에서도 물어볼 때 값을 다 찾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찾는 게 결국은 요것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복소수가 올라와 있으면 여기 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아마 보시면은 복수함수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z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마이너스 z가, 만약에 z가 실수면은 이게 0으로 갔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z가 복수수면은 이런 거를
잘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아마 과제에도 요거 2의 마이너스 z 제곱 같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제가 했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은데 2의 z가 무한대로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그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극한 같은 거를 많이 보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보면은 좀 더 fxy 뭐 이런 꼴의 이변수 함수에서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극한이 뭐 0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일 때는 그냥 부등식을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 뭐 y는 x라든지 뭐 y는 x 제곱 이런 직선이나 곡선을 따라가서 뭐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마 복소수로 정의된 극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뭐 당연히 아닌 경우들도 많이 극한이 잘 존재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직관과는 좀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z가 무한대로 가니까 2의 z도 여기 지수 부분이 점점 어쨌든 커지는 거니까 얘도 무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대표적으로 만약에 뭐 z가 어떤 정수에 대해서 이런 꼴을 가지면서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m이 무한대로 가도 z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얘가 여기 y축을 따라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특별히 여기로 따라서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안 가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그냥 1이니까 1 마이너스 1 뭐 둘 다 가질 수 있긴 한데 보통 그냥 2mi라고 하면은 얘는 1이니까 무한대로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실수랑 뭐 확연히 다른 부분인 거죠. 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요 y축을 따라서 뭐 무한대로 가면 뭐 무한대로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했을 때 계속 똑같은 예제를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원점으로 갈 때 이거의 극한이 잘 존재하냐 이런 얘기 물어봤을 때 뭐 y는 x를 따라서 가면은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고 뭐 0일 때는 만약 뭐 0으로 주면은 뭐 이러면은 뭐 값이 서로 다르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거랑 느낌이 비슷한 거죠. 여기서 얘가 뭐 무한대가 아님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이런 새로운 어떤 라인이나 뭐 직선이나 곡선을 잡아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일 때 좀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은 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 4.16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뭐 5의 2분의 1제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뭐 서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루트 5 아니냐, 마이너스 루트 5도 될 수가 있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결국은 제곱해서 5가 되는 복소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제곱해서 5가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i의 2분의 1제곱 같은 것도 제곱해서 i가 되는 게 뭐가 있냐를 묻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지수의 i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는 하기 힘드니까 얘는 올려서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있으면은 올려서 밑을 2로 바꾸고 나머지들을 전부 다 지수로 올려놓고 로그를 계산하면은 되죠. 로그를 잘 계산하면은 이런 꼴로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시험에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숫자 똑같은 거는 안 냅니다. 숫자 똑같은 거는 당연히 안 내고, 당연히 숫자는 바뀌겠죠, 많이. 좀 어쨌든 물어보는 이유는 다 이런 거, 이런 거를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한 것들을 계산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뭐 로그라든지 브랜치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좀 더 복잡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제 4.17을 같이 했었는데, 결국 뭐 n제곱근을 찾냐, 뭐 2의 몇 제곱 이런 거 묻는 게 결국은 방정식의 해를 잘 찾는 건데, z의 뭐 1-i 제곱이 4가 되는 복소수들을 전부 다 찾아라. 이러면은 얘는 이제 뭐 n차 방정식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근이 몇 개 존재한다 이런 거 얘기를 하기는 힘들죠. 뭐 만약에 뭐 z 제곱은 4가 되는 복소수를 찾아라 라고 물어보면은 z가 대충 몇 개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긴 한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몇 개인지는 모르니까 계산을 보면 얘도 이런 거는 전부 다 지수로 올려서 로그 z가 4가 되면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지수 방정식 뭐 이런 거 풀 때는 밑을 같게 만들어 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밑을 2로 바꿔주면은 ln 4 더하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고 하면은 만약에 뭐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은 점수를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을 빼먹었으니까. 특별히 k가 0인 경우에는 당연히 요거 돼서 뭐 z가 결국 나오는 게 뭐뭐뭐뭐 더하기 뭐 k 파이든 2k 파이든 뭐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것들 중에 하나만 찾은 거니까 점수를 다 받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 꼭 뭐 요런 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z를 다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은 안 되는 건 아니고 좀 부족한 거죠. z를 더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은 1-i는 로그 z는 ln 4 더하기 k 파이 아니니까 뭐 로그 z를 이렇게 정리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밑을 2로 바꿔놓고 여기 다 올려서 계산을 해주면은 됩니다. 여기에서도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가 4여서 그렇지 만약에 뭐 다른 좀 뭐 이상한 로그였다, 만약에 뭐 i의 i승 같은 뭐 이런 애였다 라고 하면은 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로그에 복소수 들어가 있는 것도 잘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계산 연습을 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수함수 했으니까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실수 범위로 한정을 시켜놓고 보면은 이제 사인 함수랑 지수 함수랑 뭐 그렇게 연관이 많이 없어 보였는데, 사인 코사인에서는 이제 많이 연관이 있었죠. 뭐 코사인 z는 뭐 이렇게 써지고, 사인 z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iz 꼴을 잘 알고 있으면은 사인 코사인도 비슷하게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했었던 거는 어떤 z라는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사인에다가 뭘 넣어야 이 복소수가 되겠느냐, 요런 것들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책에 아마 사인 뭐 역함수의 0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결국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라는 얘기는 그냥 얘가 만약에 뭐 z다라고 하면은 사인 z를 해서 0이 되는 z를 다 찾아라.
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얘도 사인 W를 Z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소수에서는 사인을 그냥 사인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관계식 정도는 사인 코사인에 대한 이런 관계식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2의 i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마 그냥 근해 공식을 쓰면은 그냥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루트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어쨌든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를 이해를 할 때는 제곱해서 1-z제곱이 되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쓴 거는 그냥 근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루트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복소수에서는 이렇게 루트를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는 제곱해서 i가 되는, 왜냐면 여기서 제곱이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포함하려고 이렇게 쓴 건데 어쨌든 우리 잘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곱해서 그냥 어떤 뭐 복소수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z가 복소수로 주어져 있으면은 뭐 iz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고, z 복소수 주어져 있으면은 얘도 제곱해서 그 복소수가 되는 애들 찾아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쓰면은 정리를 해서 뭐 iw는 로그에 뭐 제 안에 넣어주고, 사실 플러스만 해줘도 되죠. 어차피 제곱해서 1-z 제곱이 되면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해줘도 되니까 제곱에 얘가 되는 거니까 로그 안에 또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안에 또 복소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로그 안에 복소수가 들어가 있을 때 걔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만약에 뭐 이거를 결국은 이제 이런 꼴로 잘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얘네들, 뭐 아까 계속 똑같은 예제긴 한데 뭐 얘네들이나 아까 예제로 뭘 했더라? 사인 i였나? 사인 역함수 i. 얘네들은 아직은 복소수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소수로 정의한 애들은 어떤 실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애들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불렀으니까 얘네들은 더 정리가 필요한 애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자 분모에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정리를 했었죠. 했었던 이유는 얘가 이런 꼴이 아직은 아니어서 바꿔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로그 1-i라든지 뭐 i의 i제곱이라든지 사인을 걸어줘서 i가 되는 이런 애들을 찾아서 좀 더 계산을 계속 해주는 이유는 얘네들이 아직은 a 플러스 bi 꼴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제 4.2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사인에다가 얼마를 해줘야 i가 될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게 사인 뭐 역함수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죠. 뭐 아직 역함수가 사인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의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얘는 얘를 z라고 하면은 이 얘기가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사인 z를 해서
i가 되는 z를 전부 다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러면은 양쪽 다 얘는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얘를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했으니까 얘를 뭐 이렇게 놓고 이 iz에 대한 식을 이렇게 잘 찾았었죠, 그렇죠? 이렇게 잘 찾아서 정리를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썼던 게 이미 z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니까 뭐 이런 식을 외울 필요는 없죠. 이거를 계속 외우고 다니고 있으면은 힘드니까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사인 z를 어쨌든 2의 거듭 제곱꼴로 바꿔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뭐 사인 z가 뭐 요렇게 2의 i 뭐 z 이런 걸로 나타나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다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뭐 이거에 역함수 물어보는 거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많이 대학 고등학교 심화 과정 같은 걸로 이런 거 역함수를 찾아라 하면은 얘를 이렇게 뭐 쓰고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없이 이거의 역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우선은 이렇게 바꿔놓고 xy 역할 바꿔주고 그래서 양변에 2의 y 곱해서 넘겨주면은 그래서 이 2의 y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y는 뭐 ln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했었죠. 이거랑 똑같은 과정인 거죠. 다만 이제는 지수에 뭐 iz 이런 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책에 뭐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는 한데 뭐 당연히 뭐 몰라도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시험에는 안 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얘네들이 전부 다 사인, 코사인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코사인 iz고 마이너스 i 사인 iz였나 이렇게 관계가 있는 애들이니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물어보지는 시험에 내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사인 코사인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얘네들을 그냥 실수로 생각을 하면은 뭐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예를 들면은 x가 실수일 때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복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거를 그대로 확장을 해서 그냥 z가 복소수여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근데 마침 코사인 z가 2분의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코사인 z에다가 z 자리에 iz를 넣으면 뭐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잘 나오더라. 이렇게 얘네가 서로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을 2의 iz들로 잘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관계식이 실수에서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여기 i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복소수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관련이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복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뭐 아까처럼 뭐 사인 z가 2가 되는 게 뭐냐, 사인 z가 i가 되는 게 뭐냐, 이런 거는 실수에서는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이 당연히 없으니까. 네, 요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똑같이 내겠다는 거는 절대 아닌데 뭐 계속 예제로 했으니까 당연히 숫자는 좀 바뀔 수 있겠죠.
숫자 바꾼 거를 제가 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그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기말고사 이후 얘기여서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실수에서랑 복소수에서랑 좀 다른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책 자체에서도 그렇고 뭐 과목 자체도 복수함수론이니까 실수랑은 좀 다른 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복수함수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아마 다음 중간고사 이후부터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복수함수에 대해서도 이 실함수랑 실변수함수랑 이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뭐 같이 어쨌든 나오는 얘기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복소수만이 갖고 있는 성질,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둬서 보면은 좀 복소 함수가 갖는 좀 성질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복수 함수에서 네. 무한대도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냥 뭐 어떤 거를 극한 계산했더니 무한되면은 이것도 수렴하는 거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 얘를 뭐 굳이 확장된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는 얘도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니까 그럴 땐 그냥 뭐 무한대로 간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뭐 발산한다거나 뭐 수렴한다거나 뭐 굳이 그런 얘기를 좀 피하는 게 좀 서로 오해가 없겠죠. 네.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를 수렴한다고 얘기하기도 좀 뭐 그렇긴 하고, 그래서 그냥 뭐 무한대로 간다. 뭐 무한대로 수렴한다고 얘기해도 뭐 틀린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는 extended complex plane 안에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해서 없으시면은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따로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때까지 했었던 거 파일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언급만 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뭐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 중에서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복습을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어서 하고, 뭐 첫 번째 과제 문제 또 잠깐 얘기하고 두 번째 과제 문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소수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방정식들 푸는 거, 아까도 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따로 색깔을 표시를 하는 게 좋은가? 네, 따로 추가로 여기 썼던 거에서는 그냥 주황색으로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방정식들 푸는 게 어쨌든 이렇게 Z가 복소수일 때 이런 방정식을 푸는 게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이런 사인 Z가 I가 되는 게 뭐냐, 아까 했었던 것처럼 이런 Z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결국은 이제 미지수가 복소수인 그런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복소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복소수 사이에서도 뭐 덧셈, 곱셈 이런 거 잘 정의가 되고,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나눗셈을 할 때는 그냥 나누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거를 그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꼴로 이제 요런 꼴만 우리가 복소수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1 마이너스 i분의 1 같은 거는 아직 요 상태로만 보면은 복소수라고 부르기가 조금, 뭐 정의 자체로만 보면은 얘는 아직 복소수가 아닌 거죠.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나는 애들만 우리가 복소수로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비슷하게 뭐 이런 것들도 왜 우리가 얘를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더 정리를 해야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소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뭐 복소수에서도 황등원 역원 잘 된다, 그리고 순서를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얘를 복소수를 그냥 xy 평면에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뭐 계속 우리가 요 xy 평면처럼 그려서 실수축, 허수축 뭐 이렇게 나눠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했었고, 뭐 복소수 크기 뭐 이런 거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이제는 뭐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셨던 거니까 이런 얘기들 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 복소수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적었는지 아마 그 인버스 포인트 얘기하면서 등장을 했었던 건데, 여기 뭐 알파로 적힌, 알파가 베타 바니까 네, 요런 꼴로 나타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었다라는 거. 네, 뭐 어떻게 유도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인버스 포인트 얘기를 언제 했었는지, 인버스 포인트를 우리가 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냥 그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인버스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인버스 포인트가 왜 등장을 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원의 방정식도 어떻게 써졌는지, 뭐 이렇게 뭐 원 정의 자체가 그냥 어떤 점 하나 주어져 있고, 그 점으로부터 거리가 뭐 r만큼 떨어진 점들을 전부 다 모은 게 결국은 원의 정의니까, 결국 정의를 통해서 거리만 그냥 요 복소수 크기로 정의를 해주면은 원이 된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그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죠. 뭐 간만은 실수고. 뭐 원이랑 직선을 한 번에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랑 직선을 우리가 한 번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는 직선을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런 원이 있고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고 해서 직선처럼 보는 게 뭐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뭐 곡률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접해 있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점점 이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점점 커지면은 곡률이 0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을 직선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원과 직선을 한 번에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왜 했는지, 왜 했었냐면 이 Z분의 1이라고 부르는 인버전이라고 부르는 애를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결국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핵심이 되는 게 얘죠, 그렇죠? 핵심이 되는 게 얘였어요.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얘를 뭐 평행 이동하고 상수배 해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확장해주고 뭐 상수배 해주고 평행 이동 해주는 거는 뭐 너무 뻔한 애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z분의 1이 좀 더 중요한 애들인 거죠. 좀 더 에센스가 되는 게 뭐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z분의 1이 핵심이 되는 거고, 이 z분의 1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많이 크게 이용을 했었던 거는 원과 직선을 원과 직선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버전이 원과 직선을 원과 직선으로 보내는데 왜 그랬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간단한 부등식 같은 거도 많이 봤었죠, 그렇죠? 이런 z의 크기가 2일 때 뭐 이런 거 계산을 뭐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 찾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뭐 했었는데, 이런 계산 같은 것도 뭐냐면 뭐 지금은 뭐 많이 안 쓰이는데 아마 기말고사쯤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이제 복수 함수에 대해서 많이 다룰 거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런 계산을 할 일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런 부등식 계산을 하는 것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비슷하게 뭐 많이 했었던 게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뭐 요런 z가 1보다 크게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컸었던 것 같은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뭐 과제로 냈었는데, 얘도 그냥 순수 계산으로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z를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 이렇게 많이 푸셨는데 r 곱하기 i 세타 뭐 이렇게 놓고 계산 열심히 하면은 얻을 수가 있었는데, 얘를 뭐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얘를 좀 더 멋있게 풀어보려면은 뭐 이런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면은 얘가 뭐 유닛 디스크를 어디로 보내느냐, 뭐 유닛 서클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유닛 서클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뭐 좀 더 멋있게도 풀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풀고 나면은 보통은 불안해서 이렇게 계산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손으로 계산한 거는 내가 계산 실수만 안 하면은 안 틀린다는 보장이 되는데 자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쓰고 좀 더 윗단계에 있는 뭔가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불안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답을 찾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그게 되게 엘레멘터리해 보이고 뭐 다른 친구는 되게 막 여러 가지 정리 이용해서 멋있게 푸는데 나는 그냥 손으로 계산을 해서 내 풀이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푸는 거는 좋으니까 엘레멘터리하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여기에 써 있는 이 문제만 놓고 보면은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이거를 뭐 이런 맵을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했었는지, 결국 삼각부등식을 잘 이용을 하면 된다. 근데 삼각부등식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엄청 잘 써요. 네, 이거는 진짜 잘 쓰는데,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잘 손이 안 가요. 저도 이거 방금 쓰면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게 맞는지. 맞죠? 네. 그러니까 요 방향의 부등식은 손이 잘 안 가기는 해요. 요 위에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네, 요 아래에 있는 부등식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당장 많이 그렇게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복수 함수 같은 거를 다룰 때는 요 부등식도 많이 등장하고, 특히 해석학 같은 데서도 많이 잘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극좌표로 나타내는 것도 했었죠, 그렇죠? 극좌표로 잘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는 뭐 미적분학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요 편각을 어떻게 잘 정의를 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2파이만큼 돌아와도 똑같은 값을 주니까 우리가 대표값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요 구간이 2파이인 것만큼, 왜냐면 2파이씩 주기가 있는 거니까 2파이씩 끊어서 보면은 뭐 0에서 2파이까지로 끊어도 되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끄는 거를 우리가 프린시펄 밸류라고 해서 주편각이라고 불렀고, 이것도 뒤에 가면은 로그 같은 거 정의할 때 얘도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렇죠? 로그 정의할 때도 이거의 프린시펄 밸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요 뭐 이런 식으로 잘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2파이만큼 돌아가도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요것 때문에 뭐 요런 것도 잘 뒤에 있는 내용들이랑 연관을 지어서 잘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관계식 같은 것도 이거를 아마 손으로 계산을 하면은 잘 될지 모르겠어요. Z의 실수가 0보다 크면은 이거의 주 프린시펄 밸류가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작다. 손으로 얘를, 그러니까 그림 안 그리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실수부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런 평면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얘를 주편 프린시펄 밸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각도가 얼만큼 되냐라는 건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9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이쪽은 양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다 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도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뭐 어떤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고 식으로 써서 계산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 편각에 대해서는 얘가 이렇게 잘 쪼개지는 건 아니지만 2k 파이만큼 허용을 하면은 잘 쪼갤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예제도 정삼각형이 되는 게 뭐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경우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면은 좋겠죠. 아마 제 과제 문제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순수하게 뭐 복소수 성질을 뭐 잘 이용한 거긴 한데 어떤 기하학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이용을 하면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은 복소수에 대해서 이게 순허수가 되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딱 봤을 때 크기가 같은 복소수에 대해서 뭐 Z1 빼기 Z2분의 Z1 더하기 Z2가 순허수가 되냐? 뭐 저는 뭐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뭐 계산해 보면은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게 좀 잘 와닿진 않았는데, 뭐 계산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n 제곱해서 1이 되는 요 nth 루트 오브 유니티에 대해서도 아마 그 책의 연습 문제 말고도 예제 같은 데서도 요거를 아마 이거 고등학교 때 혹시 뭐 고1 때 이거를 만족하는 복소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성질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았으니까 당연히 시험에도 안 내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험에는 안 내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좀 더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뭐 임용 시험을 보거나 뭐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수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은 nth 루트 오브 유니티는 수학적으로 좀 중요한 대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거랑 관련되는 게 뭐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뭐 대수학의 기본 정리 이런 것도 아마 네, 현대대수학 2 같은 데서 증명을 그 복수해서 한다고 그래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구나. 네. 아마 뒤에 이게 나올 일이 없는데 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현대 대수학 시간에 보통 증명을 하는데 아마 준비 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이거랑 뭐 비슷하게 그 임의의 각은 작도 불가능하다라든지 이런 것들. 각의 3등분 임의의 네. 그거는 하셨나요? 네. 네. 그럼 그거랑 비슷하게 n차 방정식이 n개의 근을 갖는다 이런 것도 네. 아마 복소 시간에도 나올 겁니다. 뭐 루시의 테오렘 아무튼 복소 해석학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서로 어쨌든 n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사실 자체는 되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그냥 상식처럼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냥 이용해 먹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 수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잘 익숙하지 않으면은 아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학을 공부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오픈셋, 클로즈셋 이런 거는 이제 더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뭐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오픈셋이 뭐냐, 클로즈셋이 뭐냐, 바운디드 셋이 뭐냐, 뭐 인테리어 포인트가 뭐냐, 리밋 포인트가 뭐냐 이런 것들 이제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좀 잘 모르겠다, 뭔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안 쓰일진 몰라도 나중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꼭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로즈셋, 오픈셋 이런 것들 여기는 이렇게 처음부터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이는 방법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뭐 클로즈셋 정의, 뭐 리밋 포인트, 클로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 어떤 집합 주고 그게 열린 집합이냐 닫힌 집합이냐 물어보는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커넥티드 셋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픈 인터벌을 우리가 실수해서 많이 했는데 그거를 뭐 2차원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도메인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오픈 앤 커넥티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유닛 디스크. 뭐 보통은 클로즈드면은 클로즈드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유닛 디스크라고 하면은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데 유닛 디스크가 되게 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많이 나온 집합이죠, 그렇죠? 정의역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요 유닛 디스크였으니까 유닛 디스크 이런 얘기할 수가 있었고 오픈 커넥티드 잘 알고 이렇게 수열로서도 우리가 오픈 커넥티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또 수열이 수렴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연속의 정의 이런 것들 어떤 뭐 수열이 수렴한다 이런 거 증명을 하는 거를 어떻게 했었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복소수에서도 뭐 수렴한다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뭐 실수부 허수부 잘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바운디드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람 이름 붙은 정리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수렴하는 거를 이제 보이는 게 결과적으로 목표인데 뭐 수렴하는 거를 보이는 거는 너무 좀 힘드니까 이제 부분 수열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바운디드 시퀀스는 수렴하는 수열을 부분 수열을 갖는다. 6회이기만 하면은 이제 수렴성이 보장되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수열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데 부분 수열로만 보면은 6회이기만 하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뭐 수프리멈, 인피멈 이런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림숲, 리민프라고 정의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완비성 공리라고 해서 컴플리트니스에 대한 동치인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많이 쓰는 거는 뭐 6회이고 단조면 수렴한다. 뭐 어차피 다 시험에 제가 안 낸다고 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안 들으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 있었고, 바운디드 인피니트 셋이면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 아니면은 뭐 바운디드 시퀀스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그래서 뭐 코시인 거를 보이면 된다. 그래서 뭐 컴플리트 스페이스 같은 것도 뭐 모든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이제 수열들을 모아놓은 공간도 뭐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컴플릿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컴팩트도 되게 중요했는데 결국 우리가 뭐 많이 이용을 했었던 거죠. 특히 뭐 많이 이용을 했었던 거는 뭐 컴팩트 셋 위에서 연속이면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다 를 뭐 가끔 이용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그 기초적인 내용들이어서 언젠가는 쓰이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좀 넘어가기보다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컴팩트 정의가 어떻게 됐었는지, 뭐 이런 축소 구간 정리라든지 하이네 보렐 정리 뭐 되게 중요하고 증명도 되게 길고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직접 쓰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컴팩트 셋의 동치인 명제들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 시스템이나 뭐 익스텐드 컴플렉스 플레인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무한대도 실수처럼 생각을 종종 해왔으니까, 왜냐면 무한대 분의 1은 0이다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많이 썼던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유닛 서클이랑 반지름 1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또 원이랑 실수랑 1대1 대응을 잘 시켜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이제 무한대를 어떻게 잘 정의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리만 스피어라고 해서 복소수도에서도 아까는 실수랑 유닛 서클을 대응을 시켰는데, 그럼 이제 수학에서 맨날 하는 게 이제 확장하는 거, 1번화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유닛 서클을 반지름 1인 이제 단위 9로 확장을 하면은 복소 평면 아니면은 그냥 2차원 평면을 어떻게 대응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은 똑같이 그냥 북극 뭐 0,1이라든지 아니면 0,0,1이랑 생각을 해서 직선을 그렸을 때 얘가 구면이랑도 만나고 XY 평면에 있는 점이랑도 만나니까 이 두 개의 점을 똑같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의 점들은 구면 위에 있는 점들이 정사형 시켜서 바닥에 다 투영이 되는데 북극에 있는 점만 안 되니까,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무한대로 얘기를 하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연속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사실 뭐 걔도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걔는 나중에 많이 중요하게 쓰이니까, 왜냐면 해석학에서도 뭐 균등 수렴 이런 거 함수열이 언제 잘 뭐 수렴하느냐, 뭐 적분이 언제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걔는 좀 많이 쓰여서 제가
시험에 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속에서도 연속의 정의 이런 거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 정의가 이제 그냥 컨티뉴어스랑 어떻게 다른지 유니폼 컨티뉴어스인 거를 보이는 거는 어쨌든 델타를 잘 잡아주면 되는 거고 유니폼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두 점을 잡거나 두 수열을 잡거나 이런 것들 잘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컨티뉴어스 이미지가 컴팩트가 컴팩트로 간다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제가 뭐 시험에는 안 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컴팩트 셋 위에서는 최대 최소 갖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였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요거는 제가 넘어가니까 뭐 컴팩트 정의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금 당장은 시험에 안 나오긴 하지만 수학적으로 중요하고 많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2장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은 많이 안 쓰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되게 저도 찝찝한데 이게 안중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꼭 한번 다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장부터가 좀 메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이 3장에 해당되는 내용 되게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이어서 하도록 하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요 뒷부분 이어서 하고 첫 번째 과제랑 두 번째 과제 이어서 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까 첫 시간에 수업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답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얘기들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